여보, 나 오늘 부산 내려가야 해. 거래처 사장이 급하게 보자더라고. 남편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코털 정리기로 코털을 밀면서 말했습니다. 68 먹은 영감이 코털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저 앞에서는 한 번도 안 하던 짓이었어요. 거울에 코를 바짝 들이대고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이 꼴불견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겁니까? 40년 전 오늘 우리가 결혼한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일주일?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시골이라 전화가 잘 안 터져.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남편은 코털 정리를 끝내더니 이번엔 눈썹 사이 잔털까지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 보는 향수를 목덜미에 뿌렸어요.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화장실 밖까지 퍼졌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 눈빛만 봐도 압니다. 골프채는 왜 가져가요? 그쪽 사장이 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대답도 건성으로 하며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산 출장 가는 사람이 저렇게 신이 났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남편의 콧노래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택시 트렁크에 골프백을 싣는 걸 지켜봤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그년과 떠나는 해외여행. 알면서도 붙잡지 못하는 내가 한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채 10분도 안 됐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뭘 두고 갔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안 사람 맞소? 네, 그런데 어디서? 할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꼬셔서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그놈 마누라 말이요. 우리 며느리.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년이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부녀 시어머니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들어갑시다. 당신도 알아야 할 게 있소.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늘은 66의 남편한테 배신당한 날, 남의 시어머니가 내 편이 되어준 이야기입니다. 피부치보다 남이 더 낫다는 말, 정말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꼬셔서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그놈 마누라 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라니 그 여자가 시집간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할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혹시 이웃들이 들었을까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제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봉투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드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바닷가 리조트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 어깨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둘이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 위로 사진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요. 오미란이라고. 할머니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최진우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년이 저꼴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안 쉬어졌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유부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만난 겁니까? 겨우 그 말만 짜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3년 됐소. 우리 며느리가 옷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투자자를 찾고 있었소. 그때 당신 남편이 나타난 거요. 3년. 그러고 보니 3년 전부터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부산, 제주, 대전. 전국을 돌아다닌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출장이 아니라 그년과 여행을 다닌 거였어요. 당신 남편이 우리 며느리한테 돈을 쏟아부었소. 가게 투자한다고, 해외여행 간다고. 내가 알아본 것만 2억이 넘소. 2억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억이면 우리 노후 자금 전부입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돈이 필요하다며 제 도장을 받아간 적이 있었어요. 세금 관련 서류라고 복잡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소. 당신 남편이랑 재혼할 거라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허름한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이 아파트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아들 둘 낳아 키우고 남편 사업한다고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다고요? 대체 이 주소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엿들었소. 당신 남편이 오늘 아침에 출발하니까 자기도 공항에서 만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여기로 온 거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그년과 공항에서 만나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기념일에 저를 놔두고 나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가 없소.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소. 손자도 못 보게 됐고 당신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할머니도 저처럼 배신당한 거였어요. 며느리한테. 순간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창피하다니 당한 사람이 왜 창피해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무섭고 남편과 맞서는 것도 무서웠어요. 40년 동안 남편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내 연락처 두고 갈 테니 마음 바뀌면 연락하시오. 할머니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부부. 그때 남편은 정말 저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함께하자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3시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다가 뚝 끊겼어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요? 연락 줘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자꾸 할머니가 두고 간 메모지가 눈에 밟혔습니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종이 한 장.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가 자꾸 아른거렸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까? 남편이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 차려주고 빨래 개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을 못 잔 듯 쉰 목소리였어요. 저 어제 찾아오셨던 박순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들을게요.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다 알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소. 오늘 낮에 만납시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낮 저는 말순 할머니와 동네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밤새 잠 못 잤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밤새 울었다는 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문부터 하고 얘기합시다. 할머니가 아주머니를 불러 떡볶이 2그릇을 시켰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떡볶이가 나오자 할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얘기부터 해야겠소. 그래야 당신이 그년이 어떤 년인지 알 테니까.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미란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15년 전이요.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부터 건방진년이었소. 시어머니인 나한테 존댓말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년이 점점 아들을 내 편에서 떼어놓았소. 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 어머니 앞에서는 숨이 막힌다. 이런 소리를 아들한테 한 거요. 그러더니 결국 아들이 나한테 연락을 끊었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을 빼앗긴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됐습니다. 3년 전에 그년이 옷가게를 열었소. 근데 장사가 영 안 됐나 봐요. 그때 투자자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그때 당신 남편을 만난 거요. 투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 맞아떨어졌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목돈을 빼간 적이 있었어요. 후배 사업 도와주는 거야. 나중에 이자 붙여서 받을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게 그년한테 간 돈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돈만 준 게 아니오.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년이 당신 남편한테 작업을 건 거요. 늙은 마누라 대신 젊은 여자가 치켜 세워주니까 좋았겠지. 그렇게 둘이 눈이 맞은 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고통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미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어떤 문장에서 눈이 멈췄어요. 그 늙은 여자는 언제 정리할 거야? 재미없고 지루한 노인네랑 사는 거 불쌍해.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늙은 여자, 재미없는 노인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이 노래지며 속이 뒤집혔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년이 당신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꼬드긴 거요. 이혼하고 자기랑 재혼하자고.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도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소. 그런데 이제는 손자까지 빼앗길 판이요. 그년이 아들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소.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 손자를 젖먹일 때부터 키웠소. 근데 이제 볼 수도 없게 생겼소. 저는 차마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휴지를 한 장 뽑아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온 거요. 우리 같이 싸웁시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싸우고 싶지만 무서웠어요. 남편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아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태훈이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태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엄마가 이상한 할머니랑 만나고 다닌다며? 그게 무슨 일이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벌써 아들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아, 그게 그냥 아는 분이야. 아는 분이면 왜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을 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고 유부녀랑 3년째 만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걱정 마. 아무 일 아닌 게 어딨어. 아버지가 출장 가셨는데 엄마가 딴 데 신경 쓰고 다니면 어떡해. 아들의 말에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아버지 곧 돌아오시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 알았지? 태우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내 아들마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맞았습니다. 다녀왔어? 응.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 맡았던 그 달콤한 향기. 어디 다녀온 거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눈을 부라렸어요. 부산 출장 갔다 왔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캐물어? 아니, 그냥. 요즘 왜 이래? 나 피곤하니까 건드리지 마.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살금살금 일어나 남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미란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떠 있었어요. 대화창을 열자 사진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발리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그년이 칵테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산 출장이 발리 여행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발리 너무 좋았어. 다음엔 유럽 가자. 그래, 그 늙은이 정리하고 빨리 나한테 와. 그 늙은이,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급하게 증거를 남기려고 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뒤로 숨겼어요. 아무것도. 내 전화기 왜 만져? 남편이 험악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화장실 가려다 잘못 눌렀어. 남편이 전화기를 낚아채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대화창은 꺼져 있었습니다. 됐으니까 자. 남편이 전화기를 베개 밑에 넣으며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말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순자예요. 왜 그러시오? 무슨 일 있소?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남편 전화기를 봤는데 발리 여행 사진이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리라. 부산 출장이 발리였구먼. 그런데 사진을 다 못 찍었어요. 남편이 깨는 바람에. 걱정 마시오. 내가 믿을 만한 흥신소를 알고 있소. 거기서 조사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소. 흥신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같이 가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고만 살지 않겠다고. 며칠 뒤 저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흥신소 소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불륜 조사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 동선 파악하고 사진 확보하고 하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남편을 뒤캐고 있다니.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잘 생각한 거요. 증거 없이는 이길 수 없소. 말순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남편과 작은 아들 태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태민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68 먹은 남편 앞에서 37 된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둘의 표정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듯한 어색한 미소. 그냥 좀. 태민아, 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할머니랑 만나고 다녀. 남편이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상한 할머니요? 태민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늙은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거든.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나를 의심해. 남편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태민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태민아,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3년째야.
유부녀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 저것 봐라. 내가 뭘 했어.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저러신다니까. 아버지, 진짜예요? 내가 미쳤다고 바람을 피워 68 먹은 늙은이가 말이 돼?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증거가 있어. 사진도 있고 문자 내용도 있어. 뭔 증거? 그 미친 할머니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태민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진짜 증거 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말순 할머니에게 받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태민에게 화면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태민아, 저거 다 합성이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야. 진짜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민이 제 휴대전화를 낚아챘어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가 증거예요? 그냥 아버지랑 어떤 여자 사진인데. 사업상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사업상 만난 사람이랑 팔짱 끼고 뽀뽀해. 이런 거 합성 쉬워요.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태민이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아들이 나를 안 믿는다. 그 사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큰아들 태훈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태민이가 연락해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훈이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태훈을 바라봤어요. 태훈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았습니다. 태훈아,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오미란이라는 여자랑 3년째 만나고 있어. 유부녀야. 태훈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너도 들어봐라. 어머니가 이상한 할머니한테 속아서 저러시는 거야. 나이 드시니까 의처증이 생긴 것 같아. 의처증이라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봐라, 저렇게 히스테리도 부리시고. 솔직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해. 태훈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태훈아, 엄마 말 믿어줘. 아버지가 진짜 바람 피우고 있어. 태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잖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훈마저 남편 편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알아. 그런 분 아니야. 태훈아, 넌 아버지의 뭘 알아? 40년을 같이 산 나보다 더 잘 알아? 저는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태민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두 아들이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남편 편이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너희는 다 아버지 편이구나. 저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 후 아들들이 돌아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얼굴에 험악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야, 나 똑바로 들어.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미친 할머니 만나지 마.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답 안 해? 계속 만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이혼해도 한 푼도 못 받게 해줄 테니까.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말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순자예요. 무슨 일 있소?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들들이요. 아들들이 다 남편 편이에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진우도 그랬소. 아들들은 다 아버지 편이야. 세상 아들들이 다 똑같소. 할머니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저 혼자는 못 싸우겠어요. 내일 내가 당신 집으로 가겠소. 직접 가서 같이 대책을 세웁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끄덕여봤자 할머니가 볼 리 없었지만요. 다음날 오후 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외출하고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들들이 남편 편을 든 것, 남편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 것, 협박한 것까지. 그놈이 당신을 정신병자로 몰고 있구먼.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놈들은 다 똑같소. 자기 죄를 숨기려고 상대방을 미친 사람 만드는 거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증거가 있소. 흥신소에서 결과 나오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거실에 있는 말순 할머니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 할망구가 왜 우리 집에 있어?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내가 모신 손님이야. 손님? 이 미친 할머니가 손님이야?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당장 꺼져.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남편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왜 이래? 손님한테 이러면 어떡해? 닥쳐. 이 할망구 때문에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잖아.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부딪혔어요. 말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강민호 씨, 나한테 그래봤자 소용없소?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당신 통장 내역이랑 해외여행 기록 다 뽑았소. 발리 간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각오하시오. 증거 다 확보되면 그때는 당신이 빌어도 소용없을 거요. 할머니가 똑바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할머니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 영감이 미쳤어? 어른한테 손을 대?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질러? 그래, 소리 질러.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한다. 가슴속에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나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난 것도 모자라서 어른한테 손찌검이야? 남편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순 할머니를 부축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가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40년 살았으면 됐어. 저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혼?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한 푼도 못 받아. 그건 두고 보자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구청 근처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좁은 상담실에서 젊은 상담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혼 상담이시죠? 사유가 뭔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3년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사진이랑 문자 내용이 있고 지금 흥신소에서 조사 중이에요. 잘하셨어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상담사가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부 공동 재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니.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예금이나 주식은요? 남편이 다 관리해서. 저는 몰라요. 상담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분할을 하려면 정확한 재산 목록이 필요해요. 먼저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40년을 살면서 돈 문제는 전부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통장이 몇 개인지, 얼마가 들어있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소를 나와서 말순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내 조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거기서 등기부등본 떼면 뭐가 담보로 잡혔는지 알 수 있어? 등기부등본이요? 집 주인이 누구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 다 나오는 서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말순 할머니의 조카가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조카라는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우리 집 주소를 불러줬어요. 잠시 후 그가 프린터에서 종이를 뽑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종이를 건네받아 들여다봤습니다. 한자와 어려운 말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조카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근저당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2억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요. 소유자 이름이 박순자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 도장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세금 관련 서류야. 복잡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제 집을 담보로 2억을 빼간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은행 기록을 봐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미란의 옷가게로 갔겠죠. 그년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였겠죠. 제 집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바람을 피운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습니다. 부동산을 나와서 할머니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싸워야지요. 저 돈 다 받아내야 하지 않겠소?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혼자가 아니잖소. 내가 있잖소.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이든 두 여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우리 진우한테서 연락이 왔소. 진우는 말순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미란의 남편이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 아들분이요? 무슨 일이래요?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소.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납시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동네 치킨집이었어요. 구석자리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진우야. 말순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연락 끊겼던 모자가 마주 앉은 겁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이분이 강민호 씨 부인이시오. 할머니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진우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 때문에 피해를 보셨네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우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부탁하신 거 알아봤어요. 진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란이가 이혼 소송 준비 중인 건 맞아요. 강민호 씨랑 재혼하려는 것 같고요. 역시 그랬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진우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미란이가 강민호 씨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 저와 할머니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이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젊은 남자를 만난다더라고요. 강민호 씨는 돈 줄이고 진짜 남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미란이라는 년이 남편마저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서 돈을 뜯어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까지는 몰라요. 근데 미란이가 그 남자한테 돈을 엄청 쓴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서 뺏은 돈이 미란에게 갔고 그 돈이 또 다른 남자에게 흘러간 겁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알았어요. 저는 진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이혼 소송 중이에요. 양육권 가져와서 아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잘 됐네. 네가 키워야지.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미란이가 어머니 욕을 하도 해서. 됐다. 이제 됐어. 할머니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모자의 화해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와 사진, 등기부등본까지 증거를 한아름 들고 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위자료도 청구하시고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소파에 태훈과 태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너희 왜 왔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혼 소송 낸다면서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벌써 아들들에게 말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변호사 만났다고. 태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만났어. 이혼할 거야.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태민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혼하면 집안 망신이에요.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체면? 바람 피운 사람 체면을 내가 왜 걱정해? 증거도 없으면서 왜 이러세요? 증거 있어. 사진도 있고 통장 내역도 있어. 태민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훈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이혼하면 재산 분할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우리 몫도 줄어들어.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훈이 입 밖에 꺼낸 건 돈 얘기였어요. 뭐라고? 아버지 재산 반으로 쪼개지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게 없어져.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너희는 엄마보다 돈이 중요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가.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두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말순 할머니였어요. 순자씨, 흥신소에서 연락 왔소. 무슨 연락이요? 내일 미란이가 강민호 씨를 만나기로 했대요. 장소도 알아냈소. 저는 눈물을 훔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디서 만난대요? 시내 호텔이래요.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잡읍시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미리 와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 분이 박순자 씨와 김말순 씨죠? 네, 맞아요. 저쪽 구석에 앉아 계세요. 대상이 오면 제가 신호할게요. 저와 할머니는 로비 구석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 쓰고 있으시오. 들키면 안 되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호텔 정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오미란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남편은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현이 우리 며느리요. 말순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다가왔어요. 1208호 예약했더라고요. 30분 후에 올라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시계를 수없이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저와 할머니, 흥신소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208호 앞에 섰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가운을 걸친 채 문 앞에 섰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그 순간 말순 할머니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찰칵찰칵.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여자가 뛰쳐나왔어요. 미란이었습니다. 역시 가운 차림이었어요. 뭐야, 이 미친 노인네들이. 미란이 악을 썼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거렸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당신이 본처구나? 미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 남편이 먼저 나한테 매달렸어. 늙은 마누라가 재미없다고, 젊은 여자가 좋다고.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아도 이렇게 질리나 보더라고. 불쌍해서 어쩌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당신도 유부녀 주제에 남의 남편 꼬셨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뜯어간 것도 다 증거 있어. 이어 다 토해내야 할 거야.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년아, 네가 내 아들 버리고 손자까지 빼앗으려 한 거 내가 평생 안 잊어. 할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게 그 대가다. 말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미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복도에 소리가 울렸어요. 아!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더니 말순 할머니를 세게 밀쳤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이 미친 할망구, 감히 나를 때려? 미란이 악을 썼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나서며 저를 붙잡았어요. 순자야,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밀어냈어요. 오해? 저 꼴이 오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와서 말순 할머니와 택시를 탔어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잘했어. 당신 잘했어. 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호텔 현장 사진, 통장 내역, 흥신소 보고서를 전부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접수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신 있게 싸워보죠.
한 달 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인 모양이었어요. 조정실에 들어가 양쪽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원고 측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요? 남편 쪽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의뢰인은 합의 이혼에 동의합니다. 다만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조건입니다. 저는 콧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재산을 절반 달라고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무슨 재산 절반이에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제 명의 아파트 담보로 빼간 2억도 돌려받아야 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 돈은 사업에 쓴 거야. 무슨 사업이요? 그년 옷가게 투자하고 해외여행 다닌 게 사업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남편을 진정시키며 앉혔어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 차이가 크네요.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가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법원을 나서자 말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른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소? 조정 안 됐어요. 재판으로 가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소. 끝까지 싸워야지. 물러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우리 같은 처지잖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같이 가요. 저도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호텔 사진, 통장 거래 내역, 흥신소 보고서. 판사가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이어서 진행하죠.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대로면 이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대방 측에서 맞고소를 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맞고소요? 무슨 맞고소요? 무고죄랑 주거침입죄요. 호텔에서 어머니랑 김말순 씨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저를 고소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현장 잡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흥신소 직원이 호텔 직원한테 돈을 줘서 방 번호를 알아낸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거든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어요. 그럼 저도 처벌받는 건가요? 일단 대응 방법을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 태훈이었어요. 엄마, 나야. 응, 태훈아.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태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태민이가 아버지 편에서 법정 증언하기로 했대. 귀가 멍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아버지가 태민이 사업에 투자해주기로 했나봐. 그 조건으로 증언하기로 한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법정에서 공격하겠다고요. 돈 받고 친어머니를 팔아먹겠다고요. 태훈아, 그게 진짜야? 응. 아버지가 나한테 자랑하듯이 말했어. 태민이가 내 편이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알았지? 태훈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며 일어서려 했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신을 차리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에 뭔가 꽂혀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말순 할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들었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요. 당신이 쓰러져서 내가 119 불렀소.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맞고소 소식, 태민이의 배신. 그러다가 쓰러진 거였어요. 의사 말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협심증 증세가 왔다더라고요. 며칠 입원해야 한대요.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요. 재판이 있는데 입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아, 죽으면 재판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저는 힘없이 다시 누웠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태민이가요. 알아요. 태훈이한테 다 들었소. 할머니가 휴지를 뽑아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세상에 저런 자식이 있나 싶소. 돈 받고 어미를 팔아먹다니.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태민이가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작던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와요? 우리 집사람 문병 왔는데 그게 잘못이야? 남편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아픈 거 나도 안쓰럽긴 해. 소송 취하해. 그러면 맞고서도 취하할게. 남편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싫어. 뭐? 싫다고 했어. 소송 안 취하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래, 끝까지 갈 거야.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럼 재판에서 보자고. 병원비도 한 푼 안 낼 테니까 알아서 해. 남편이 돌아서며 내뱉었어요. 그리고 태민이가 내 편에 증언할 거야. 당신 친아들이 어미 뒤통수 치는 거 구경해. 남편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저 인간이 진짜. 말순 할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태민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을 보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사과하러 온 걸까? 그런 기대가 잠깐 스쳤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태민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네가 웬일이야? 어머니, 소송 취하하세요.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병문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켜서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소송 취하하면 다 없던 일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편에서 증언하기로 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민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사업에 투자해 주기로 했어요. 3억이요. 3억? 그 돈에 어머니를 판 거였습니다. 태민아, 너 지금 돈 받고 친어머니 뒤통수 치겠다는 거야? 뒤통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예요. 어머니가 소송 취하하면 다 해결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청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 움찔하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나가. 저는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태민이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만큼 울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울어요. 실컷 울어요.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병실에서 서로 안고 울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마시오. 우리 같은 처지잖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피부치보다 남이 더 낫다더니 진짜네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시오.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이 친자식보다 더 따뜻했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병원까지 마중 나왔어요. 짐을 챙기는데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잠시 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진우가 큰 거 하나 잡았소. 무슨 일인데요? 미란이 그년이 당신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잖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알려준 이야기였어요. 그 남자가 사기 전과자래요. 네. 미란이가 그놈이랑 짜고 당신 남편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대요. 진우가 미란 휴대전화에서 문자 내용을 복사해 왔다더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란이 남편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사기꾼과 짜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니. 진짜예요? 진우가 증거 가지고 오후에 온다고 했소. 변호사한테 보여주자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진우가 법률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 앞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미란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문자들이에요. 진우가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살짝 들여다봤어요. 오빠 강민호 통장에서 빼낸 돈 5천만 원 옮겨놨어. 그 영감도 털어서 우리 해외로 튀자. 마누라 이혼하면 재산 반 받는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란이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돈만 노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사기꾼과 짜고. 이거 결정적이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란 씨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증거로 맞고서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건너편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미란도 있었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미란과 사기꾼의 문자 내용이었어요. 이 문서는 피고 측 증인 오미란 씨가 사기 전과자와 공모하여 원고의 남편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미란을 쳐다봤어요.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씨,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이게 뭘 설명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40년 함께 산 저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니.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먼저 피고 측의 맞고소건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무고죄와 주거침입죄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기각합니다.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음으로 이혼 청구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 강민호의 유책이 인정됩니다. 3년간의 불륜관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 원 대출 및 부정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재산 분할로 원고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겼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견딘 세월의 대가를 받은 거였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됐어. 다 끝났어.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뒤를 돌아보니 태훈이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훈아, 너 왔었어? 응. 안에서 다 봤어. 태훈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뭐가? 처음부터 엄마 편 안 들어서, 아버지 말만 듣고 엄마를 의심해서.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이 증인 서려는 거 말렸는데 안 됐어. 그래도 걔는 결국 법정에 안 나왔어. 아버지가 질 것 같으니까 꽁무니 뺀 거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끝까지 기회주의자인 자식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 편이야. 든든한 아들 할게.
태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그래,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란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고소한 거였습니다. 자기를 속인 여자에게 복수하려는 거겠죠. 미란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결국 내년이 내년 무덤 판 거요. 말순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의 가정을 망친 대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 주말에 말순 할머니네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5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미란과의 이혼이 확정되고 양육권도 진우가 가져왔다고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말순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꼭 끌어안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녀석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할머니와 손자가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진우가 말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란이 말만 듣고 어머니를 멀리했어요. 다 제 불찰이에요. 됐다. 이제 됐어.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네가 돌아왔으니 그걸로 된 거야. 모자가 서로 끌어안았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내 할머니 친구야. 친구요? 할머니도 친구가 있어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할머니들도 친구 있지. 말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순자 씨, 이 아이가 내 보물이요. 예쁘네요. 내 손주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인 집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순자 씨, 잘 들어갔소? 네, 할머니. 오늘 고마웠어요. 고맙긴. 그나저나 순자 씨. 할머니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이제 어쩔 거요? 앞으로 뭐하고 살 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할머니, 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데요? 반찬 가게 하고 싶어요. 제가 반찬은 좀 잘 만들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당신 손만 내가 아는데 잘 될 거요. 근데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같이 해요. 우리 둘이서.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나야 좋지요. 우리 같이 합시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동네 작은 상가 앞에 서 있었어요. 간판이 막 달린 참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순자네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 씨, 드디어 열었소. 말순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제가 내 가게를 열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대단한 거지.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깍두기, 멸치볶음, 잡채, 동그랑땡. 평생 해온 것들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여기 새로 열었네? 반찬 좀 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옆에서 반찬을 담아줬어요. 둘이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깍두기가 맛있다는 소문이 벌써 났나 봅니다. 이 깍두기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솜씨 같아. 한 아주머니가 깍두기를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꽃바구니가 들어왔어요. 뒤에서 태훈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개업 축하해. 태훈아, 웬일이야? 아들이 엄마 가게 개업하는데 당연히 와야지. 태훈이 꽃바구니를 계산대 옆에 놓았어요.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 엄마, 진짜 대단해. 이 나이에 창업하다니. 태훈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늦은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인걸.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할게.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늦었지만 돌아온 아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순잔의 깍두기가 맛있다더라. 거기 잡채가 끝내준다더라. 손님이 하나둘 늘더니 금방 단골이 생겼습니다. 저와 말순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함께 반찬을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거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태민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태민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태민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속았어요. 사업 투자해준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란이한테 사기당하고 나니까 저한테 줄 돈이 없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돈 받고 어머니 뒤통수 치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태민을 바라봤어요. 미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 앞에 서 있는 건 내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반찬을 담기 시작했어요. 깍두기, 멸치볶음, 계란말이. 봉투에 차곡차곡 담아서 태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밥은 챙겨 먹고 다녀라. 태민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됐어. 가봐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태민이 한참 서 있다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도 눈물을 훔쳤어요. 저 녀석 결국 왔구먼. 말순 할머니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안 봐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 때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진우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아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도윤이 왔구나? 밥 먹었어? 아니요.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저는 아이를 앉혀놓고 따끈한 밥에 반찬을 얹어줬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손자 옆에 앉아 밥 먹는 걸 지켜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 만나서 내 노후가 행복해졌소.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맙죠. 진심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살았겠소. 당신 덕분에 아들도 돌아오고 손자도 보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야말로 제 은인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집에서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6개월 전 결혼기념일에 처음 만난 두 사람. 그때는 서로 불륜의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됐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러지요. 우리 같이 늙어요.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웃었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들 왜 울어요? 안 울어. 행복해서 그래.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게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사장님들 진짜 친자매 같아요. 저희요? 남남이에요. 에이, 거짓말. 친자매보다 더 친해 보이는데요. 손님들이 웃었어요. 저와 말순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훈이 도윤이랑 놀아주고 있었어요. 진우는 어머니 옆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저와 말순 할머니는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40년 결혼 생활보다 이 1년이 더 행복했어요. 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며느리한테 아들 빼앗기고 살 때보다 지금이 100배 나아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그럼요. 이제 시작인걸요. 저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머니도 제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노을이 두 할머니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날,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남의 시어머니가 내 편이 되어준 그날부터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 길이 열리고 남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족이 되고 66에 배운 거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저는 말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두 할머니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겠죠.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함께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같았던 순자의 인생에도 결국 봄이 찾아왔습니다. 40년을 바친 결혼이 무너진 순간 뜻밖의 손이 그녀를 이렇게 세웠어요. 저도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땐 깜짝 놀랐어요. 내연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함께 싸우자고 하다니.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피해자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함께하는 사례가 늘고 있대요.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물론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반드시 내가 직접 챙기세요. 남편이 서류 들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하면 꼭 뭔지 확인하고 찍으셔야 해요. 순자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0이 넘어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순자는 66에 이혼하고 67에 사장님이 됐잖아요. 무엇보다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잘 보세요. 핏줄이라고 다 내 편 아니에요. 오히려 남남인 사람이 진심으로 손 내밀어 줄 때가 있어요. 그 손 놓치지 마세요. 혹시 지금 배우자 문제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 계신가요? 순자처럼 용기 내서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긴 겨울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꼭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